자, 여러분,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편의점 하나 없는 깡촌,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비인가 학교가요, 학생들을 줄줄이 세계적인 명문대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비결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00%.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배출한 78명의 졸업생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졸업생들의 무려 90%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해외 명문대로 진학한다는 거예요. 미네소타나 위스콘신 대학 같은 곳들 말이죠. 게다가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화려한 강남 한복판의 엄청난 학원가? 절대 아닙니다. 편의점조차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 심지어 낡은 공장을 개조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이비리그 같은 글로벌 무대로 척척 진출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핵심 철학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태도가 성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태도를 먼저 갖추면 성적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인 거죠. 자, 그럼 전희경 교장 선생님이 이끄는 이 독특한 방식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전희경 교장 선생님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특별한 치유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대요. 이게 평생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셨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찾겠다고 글쎄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먹고 자면서 전국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엄청난 열정이죠. 그 결과 마침내 2012년에 이 학교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진 장소 자체에도 아주 영화 같은 일화가 있더라고요. 설립자들은 지금의 이 공장 부지가 영적으로 선택받은 곳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개학 당일에 귀신 들린 여정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여기에 너무 빛나서 눈조차 뜰 수 없는 엄청난 인재들이 자라날 건데 내가 그걸 막으러 왔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설립자들은 이걸 보고 여기에 무조건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강력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빛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이고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일단 스마트폰? 절대 안 됩니다. 컴퓨터 사용도 철저히 금지예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도서관 책도 싹 다 검사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랑 안 맞는 책은 수백 권이라도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버려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식당에선 MSG도 안 씁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의 환경을 통제하는 거죠. 기숙사 생활은 또 어떨까요? 여기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르르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4인 1실로 마치 작은 가족처럼 지내요. 재미있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후배들을 축복하면서 학교에 보내고 밤에 잘 때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주면서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 안에서 건강한 신앙 가정의 모습을 훈련하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다들 꿀잠 잘 주말 새벽에. 도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려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차를 몰고 학생들을 동네 목욕탕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뭘 하시냐고요? 아이들이 앉을 목욕탕 의자를 손수 빡빡 닦아서 소독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발하셨다는 이른바 3단계 때밀이 비법으로 학생들을 구석구석 직접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마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걸 겪어본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요. 평소엔 진짜 엄격하게 혼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맨살을 부딪히며 손수 씻겨주는 육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끈끈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행동으로, 온몸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죠. 자, 그럼 이들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설립자들은 오늘날의 공교육이 길을 잃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와 교사의 권위는 다 무너지고 도덕적 나침반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 지원금이나 정식 학교 인가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정부 지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성경적 세계관과 인성 중심 커리큘럼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진정한 교육을 하려면 바닥에 떨어진 이 권위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이분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가장 정중앙에 뭘 뒀느냐? 바로 전통적인 개념인 효입니다. 부모님과 권위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헌신, 이걸 교육의 가장 튼튼한 뼈대로 삼은 거예요. 이 효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학생들끼리 마주칠 때 일상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효자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진짜 놀랍죠? 게다가 부모님이랑 전화통화를 할 때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세 마디를 꼭 해야 한대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만 채워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태도와 인성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려고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럼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하냐고요? 사교육이나 유학원은 일절 안 씁니다. 미국 명문대 갈 때 스펙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걸 100%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1인 1학기 무조건 해야 해서 첼로나 플루트 켜고 AI 코딩 동아리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다 학교 자체 기획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혈기왕성한 남학생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일단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축구를 팍팍 뛰어놀아야만 그제서야 SAT나 AP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쫙 빼놓고 책상에 앉히는 아주 기가 막힌 통제 방식인 셈이죠. 학교책 자료를 보면 이런 인성 최우선 교육이 졸업 후에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단적인 예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간 한 졸업생은요,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번 돈 중에 매달 30만 원씩을 떼어서 후배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하고 2년 동안이나 꾸준히 모교를 보냈다고 해요. 솔직히 대학생 때 30만 원?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은 단순히 나 혼자 명문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첫 월급 타면 학교로 쪼르르 달려오고 선후배끼리 똘똘 뭉치고 심지어 동문끼리 결혼도 한대요. 가슴 아픈 사연도 하나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진학했던 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전에 무려 3년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는 엄청난 학업적 성과를 남겼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이런 졸업생들의 삶 자체가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 결속력과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직 성적,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굴러가는 우리의 뻔한 현대 교육 시스템, 그리고 반대로 철저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종교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이 대안학교의 방식.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 아이들의 진짜 숨겨진 잠재력을 쫙쫙 끌어낼 수 있는 더 나은 길은 어느 쪽일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